자, 이제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를 왜 배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옛날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지식과 탐구, 역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문명 형성과 우리의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따져볼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 딱히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이 발견될수록 점점점 그 역사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최초로 살았던 그 사람이 언제적부터 살았느냐 할 때 뭐 200만 년 전에 그 화석이 발견되면 200만 년 전이 되는 거고, 300만 년 전이 되면 300만 년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화석이 여러 개가 발견될 때마다 중간중간에 고리도 채워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딱히 이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족들이 또 동물이라고 말해가 좀 꺼려지네요. 그런 종류의 우리 조상들이 지구상에 살았던 것은 수백만 년 전일 것이다. 최초에 수백만 년 전일 것이다 정도가 일단 현재까지로는 합의된 겁니다. 물론 뭐 1000만 년 전에 사람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은 10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러 이제 고인류학자들이 처음으로 수백만 년 된 인류 화석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장 오래된 이제 인간 종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저런 변화를 쭉 거쳐가지고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막 여러 종류의 우리 조상들이 갈래쳐 나가는, 그래서 갈래쳐 나갔다가 사라지고 다시 갈래가 이어지고, 갈래쳐 나갔다 사라지고 갈래가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종인 사람, 그러니까 이 옛날에 수많은 원시인들이 다 우리와 직접적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종,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아무리 멀리 잡아도 한 뭐 20만 년, 30만 년, 하여간 수십만 년 전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현생인류라고 부르고요. 그 학명이 바로 그 유명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원시 인류를 여전히 그래도 나름 꼬리도 없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유인원들하고 다른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거죠. 최초의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아무래도 자연에서 구하기 쉬웠던 것들이겠죠. 그래서 많이 썼던 게 죽은 동물의 뼈 갖고 때리면 굉장히 아프고 딱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흔적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돌은 썩지 않으니까 돌로 만든 도구의 흔적을 가지고 이때부터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돌 중에 돌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물론 자연 상태에서 내가 쓰기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돌을 찾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생긴 돌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돌과 돌을 서로 두드려 가지고 깨트려서 모양을 만들겠죠. 그래서 돌을 때려서 모양을 만든 그런 돌 도구를 뗀석기라고 얘기합니다. 뗀석기, 석기는 돌 도구란 얘기죠. 뗀석기. 그래서 이 돌을 두드려서 깨가지고 날카로운 모양들을 만든 다음에 이 날카롭게 만들어진 모양을 가지고 다른 동물을 사냥하던가 아니면은 열매를 따던가 하는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돌을 두드려 깨가지고 도구를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정교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 목적에 맞게?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도구는
대체로 단순한 모양들이 많고 이 도구가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많이 가공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자연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경제 생활을 했죠. 그걸 이제 채집 경제라고 하죠. 말하자면은 그 열매를 따는 식물 채집, 동물을 잡는 물고기를 잡거나 여기 사라졌네 짐승을 잡거나 하면 동물 채집, 채집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열매를 따거나 뿌리를 캐기도 하겠죠. 열매를 따거나 뿌리를 캐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면서 자연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을 지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동물들은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동물들은 막 이동을 합니다. 철 따라 이동을 해. 동물떼가 막 이동을 하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돌아다녀야겠죠. 따라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 열매를 막 따는데 열매가 땄다고 해가지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이 동네 열매를 다 따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가야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겠죠. 집을 지었다가 떠나게 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곳이 어딜까요? 집을 안 지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살래요? 이게 있으면 최고인데. 그렇죠? 동굴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 시대에 여러 이 뗀석기 유물들은 동굴이 있는 곳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동굴이 있는 곳은 평지일까요? 산이나 이렇게 언덕 같은 낮은 산이나 뭐 큰 산이나 하여간 산일까요? 아무래도 산악 지역이 많겠죠. 그래서 주로 산 기슭의 동굴 이런 곳이 그 옛날 이 뗀석기를 쓰던 사람들, 이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에 가면은 이렇게 그 벽에다가 그려놓은 벽화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그렸죠. 이런 벽화들을 그린 이유는 아직 뭐 정확하게는 알죠 못해요. 이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글자로 된 이렇게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짐작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물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 동물을 정말로 사냥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던 약간 주술적인 의미 또 있었고, 혹은 이 동물을 신으로 섬겼을 수도 있겠죠. 어떤 동물을 그걸 토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동물을 그렸을 수도 있고, 혹은 그야말로 아무 특별한 목적 없이 정말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렸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그림도 그리고 예술활동,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오늘날처럼 꽤 인간다운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가족은 없어요. 왜 가족이 없을까요? 이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데 동굴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동굴이 하나씩 찾아질 수는 없겠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괜찮은 동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무리 전체가 다 들어가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무리, 우리 집단,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족은 가족이죠. 엄청 큰 대가족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의 개념은 흔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고요. 역사는 항상 어떤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분명히 굉장한 혁신이죠.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다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게 될 때는 그냥 수업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수업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인 혁신, 엄청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적인 혁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놀랍게도요, 돌을 두드려 깨서 도구를 만들지 않고 돌을 서로 비비고 갈아서 도구를 만든 신석기 혁명입니다. 이 돌을 갈아서 비벼서 만든 이 석기를 간석기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갈아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간석기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이 도구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돌을 서로 두드려 떼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하고 조금 덜 딱딱 돌을 서로 이렇게 갈고 비벼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경우죠. 그래서 이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가능성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젠 자연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바로 자연을 이용한 생산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농사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열매나 씨앗을 따먹던 사람들이 이 땅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열매와 씨앗만 열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쫓아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냥감을 잡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내가 다른 동물들은 필요 없어. 내가 잡아먹을 동물들만 계속 자라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뭘까요? 이 도구가 물론 농기구 같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는 그릇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그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죠. 이 토기가 발견되는 거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이 빗살무늬 토기. 근데 이 그릇의 용도를 보면은 이 그릇 크기가 한 이따만큼씩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 밥을 이렇게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이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담아서 보관했다는 뜻이죠. 뭔가를 담아서 보관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는. 그 다음 또 하나 이때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의 유물들이나 유적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그 강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강가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왜 강에서 살았을까요? 너무도 당연하죠.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수도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연이 만들어준 수도, 바로 뭐예요? 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가로 내려와서 강가의 평야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뭐냐면은, 자, 농사를 지으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뭐 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동물을 따라 혹은 열매가 많은 것을 따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리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거를 정착생활이라고 하죠. 정착생활을 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사냥을 할 때는요. 사냥을 하고 돌아다닐 때는 내 거, 네 거 이런 생각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혼자서 이 큰 짐승을 잡을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냥은 이 그룹, 여러분이 말로 하면은 조별 모둠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 모둠이 가가지고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 건가요? 당연히 모둠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던 시절에는 내 재산, 네 재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둠의 재산, 우리 무리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내 거, 네 거의 이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죠. 어떤 게 내 거예요? 내가 맨날 가서 농사 짓는 땅이 내 땅. 그 다음에 내 땅에서 수확된 게 내 거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재산의 개념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어른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돈 생기면 어떻게든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인류가 재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할 때 최초로 등장한 재산이 바로 땅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 당연하죠. 돌아다니지 않고 살게 되니까 이젠 거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안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이 집도 이젠 대충 동굴 같은 거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집을 짓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시대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은 아니고요. 땅을 깊게 파고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거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이런 그 풀 같은 걸로 움막 같은 거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동굴 같은 데서 살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같은 땅을 공유하면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무리 전체가 이동할 때는 무리만 있고 그 부모와 자녀와 또 조부모와 이런 식의 가족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 집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이제 가족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 좀 더 커지면은 그 씨족이 되고, 씨족이 좀 더 커지면은 부족이 되고, 부족이 좀 더 커지면 뭐가 될까요? 네, 그쵸? 그건 작지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드디어 그 사회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이건 꼭 달가운 얘기만은 아닌데 바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계급과 신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계급과 신분이 생기게 되는 과정은 이제 크게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재산이 생기니까 재산의 개념이 생기면 당연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구별되죠. 그렇죠?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하고 재산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구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회 계급이 갈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큰 강가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강물을 어떻게든 내 농토로 가져와야 되는 건데요. 이 강물이 알아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혹은 강물이 가뭄이 들면 물을 끌어와야 되고 홍수가 지면 넘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큰 토목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나나 내 식구가 그냥 삽들고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물을 다스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짐작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거, 네 거 이런 게 있고, 땅이 내 땅, 네 땅 이런 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죠?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여기 내 땅에서 났잖아, 네 땅에서 났잖아. 뭐 이러면서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 이거를, 다툼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역시 그런 사람들 역시 좀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그 역할이 나누어지고 위아래가 신분과 계급이 갈라지면서 단순했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돌을 깨뜨리느냐, 돌을 갈아서 뭘 만드느냐.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소한 작은 변화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왕창 바꿀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생망이라고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여러분 아직 그런 얘기하려면 멀었어요. 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거의 4배가 되는데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참 인류의 그 발전 속도라는 게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막 경이롭고 놀라워요. 자, 아까 그 원시인들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적이라 그랬죠? 정확하진 않지만 수백만 년, 그래서 300만 년 전이라고 치자 그랬죠? 좋아요. 300만 년 전에 처음 원시인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이 시대는 언제적이냐면요, 아무리 멀리 잡아도 10,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299만 년 동안 그 숲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던, 도구를 사용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자나 치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그 무리지어 도구를 가지고 사냥하는 일종의 그 포식 동물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연을 직접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스스로 생산을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시작한 거는 이 300만 년 중에 겨우 달랑 10,000년인 거죠. 참
굉장한 그 만 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보세요. 299만 년간 우리 인류가 변한 것보다 마지막 만 년에 변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작은 차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이거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